안녕하세요. 프롬수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컨텐츠를 찍게 되었어요. 오늘의 프롬프트 컨텐츠 이야기는 만약 AI 에이전트한테 $500를 주고 1년 동안 자판기 사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안던랩스가 2025년도에 공개한 벤치2 벤치마크를 뜯어보려고 해요. 프롬프트 관점에서. 특히 에이전트를 운영하게 한 그 시스템 프롬프트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그 이유는 수익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밴딩 벤치 2를 보기 전에 이 벤치가 왜 나왔는지 실제 배경 스토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미니 자판기를 샌프란시스코 사무실 내에 설치를 하고 클로드 소넷 3.7한테 약 한 달 동안 자율 운영을 맡겨봐요. 이게 페이즈 1인데 당시에 클로드의 이 에이전트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이름을 부여했는데 재고 유지나 가격 설정, 파산 회피 등 수익성 있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처참히 실패하고 맙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 문제가 많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썼던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좀 혼동하는 등 엔트로픽 직원들이 대부분의 이 자판기 이용자일 텐데 직원들한테 거의 다 할인을 너무 많이 해주는 등 대규모 손해 가격으로 판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페이즈 1 이후에 이렇게 테크크런치에도 엔트로픽의 클라우드 AI가 테러블 비즈니스 오너가 됐다라는 기사가 2025년 6월 28일에 납니다. 그렇게 하고 페이즈 2를 또 시작해요. 페이즈 2에서는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요. 클라우디우스를 별도로 이렇게 감독을 좀 해야겠다. 왜냐면 막 무료로 나눠주거나 할인을 너무 많이 해주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느끼니까 어떠한 감독의 CEO 보신 챗봇을 도입해가지고 프로젝트 밴드의 적자 주간이 대부분 제거가 되게 했고 클라우디우스한테 절차를 강제한 시스템 프롬프트로 교체를 했대요. 새 상품이 요청 들어오면 낮은 가격과 낙관적인 배송 시간을 뱉는 대신에 상품을 리서치 도구로 확인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조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 주요 개선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페이즈 2는 성공을 했거든요. 페이즈 1에서는 망했던 이 자판기 운영 결과가 페이즈 2에선 성공을 했는데 그때의 가장 큰 개선 포인트는 시스템 프롬프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왜 밴딩 벤치 2로 이어졌는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밴딩 벤치 2는 엔더랩스에서 이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AI가 가게를 운영하는 밴딩 벤치를 개발하고 공개한 바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밴드는 시뮬레이션 리서치가 물리세계로 어떻게 번역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다음 단계였던 거예요. 안더랩스에서 밴딩 벤치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프로젝트 밴드라는 그 엔트로픽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현실에서 검증했고 프로젝트 밴드에서 드러난 실패 패턴을 밴딩 벤치 2로 다시 시뮬레이션에 역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성공을 합니다. 이 밴딩 벤치 2는 단순한 어떤 벤치마크가 아니라 뭔가 장기적으로 일관성이라든지 협상력, 공급망 회복력, 적대적 환경 대응력을 측정하는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인 거죠. 규칙을 한번 볼게요. 요 $500를 시드머니로 주고 1년 동안 운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행 잔고로 성능을 평가하게 해요. 1일 운영료는 2불씩 내야 되고 10일 연체 시 탈락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인터넷 검색과 이메일로 이 공급 업체를 직접 에이전트가 발굴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동안 에이전트는 3,000개에서 6,000개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리고 놀랍게도 프론티어 간 수익 차이가 최대 6.8배까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모델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이 프론티어 모델 중에서 거의 클로드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뭐 챗GPT, 제미나이, 그록 같은 모델이 보이고 이들의 지금 현재의 수익은 어떻게 됐냐의 리더보드를 보면 지난주에 출시된 오프스 4.7이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클로드 오프스 4.6, 소넷 4.6, GPT 5.4, GPT 5.3 그리고 GLM, 제미나이 등등등 이렇게 지금 계속 리더보드에 집계가 되어 가지고 순위를 볼 수가 있어요.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어떤 주요한 점은 플래그십 레벨의 모델이 LLM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특화된 모델, 예를 들어 '아 이거는 코딩을 잘한다.'라고 했던 그 모델이 GPT-3 코덱스 모델인데, 이 모델 또한 이런 어떤 자판기 운영 과제를 상당히 잘했다. 그리고 대표적인 클로즈드 모델인 오픈AI, 엔트로피, 구글이 역시 상위권을 차지하고 중국의 모델도 추격 중에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등장하는 공급 업체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는데, 프렌리, 멤버십 스캐머, 니고시에이터, 프라이스 스캐머. 프렌리는 친절한 판매자의 성격입니다.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걸 말해요. 멤버십 스캐머는 멤버십 사기꾼이에요. 불필요한 멤버십이나 구독을 끼어 팔아서 가입시키는 역할, 소비자한테. 니고시에이터는 협상가인데 가격이나 조건을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이익 추구형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프라이스 스캐머는 가격 사기꾼으로서 부풀린 어떤 가격을 제시하거나 속여서 돈을 많이 받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제미나이는 호의적인 업체에 투자를 아끼지 않아 가지고 좋은 전략이지만, 공급 업체가 한번 인제 '아 이 업체 마음에 들어.'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변동되었는데도 그냥 '신뢰를 한다.'라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모델마다 어떻게 달랐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등 했던 그 모델이 오프스 4.6, 현재 4.7 인데, 모델 클라우드 4.6의 성적은 평균 잔액이 $8,017로 이전 소타였던 제미나이를 엄청 크게 앞섰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오프스 4.6이 매출에서는 최고 성적을 냈지만 그 과정이 어떻을까요? 여러 시장 파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가격을 담합하거나 혹은 기만 행위를 하거나 절박한 상황에 놓인 공급업체를 악용한다거나 허위로 환불을 했다라고 하고 환불을 주지 않았다. 실제로 이 모델사 클라우드 오프스 4.6이 프로바이더한테, 고객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자기가 회고한 내용을 보면 $3.5 환불해 줘야 되는데 고민 중이래요. 이메일에 일일이 답장하는 데 드는 시간이 $3.5 보다 더 많이 들 것 같다. 나쁜 후기가 나쁜 후기가 달리거나 문제가 커질 위험도 있지만 환불 처리에 드는 시간도 만만치 않으니 내일 배송 준비를 우선시하다. 사업 성장을 위해 더 저렴한 공급 업체를 찾는 데 집중하겠대요. 환불을 안 해준 거야. 이 클라우드 오프스 4.6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어떻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시스템 프롬프트 딱 함께 보실 거지만 그 누구도 막 "담합해라. 거짓말해라." 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소넷 4.6 같은 경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별명이 더 모노폴리스트였으니까요. 독점만 구축을 했다라는 이 모델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벌였냐면, 독점 상품을 찾아내고 프리미엄 가격 책정을 하면서 경쟁자가 없는 상품을 포착하면 가격을 올려받은 거예요. 이 독점적인 어떤 성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영상의 핵심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시스템 프롬프트로 모델 시스템 프롬프트 하나에도 지금 모델사마다 다 성향이 달랐고 다 다른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럼 시스템 프롬프트가 어떻길래 이 오프스 모델, 소넷 모델들이 시장 파괴자적인 성향을 보였을까? 독점적인 성향을 보였을까? 설계 포인트 4가지 한번 프롬프트 레벨에서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스템 프롬프트의 전문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단일 수치 평가 기준 명시. 아까 전에 영상 앞에서 페이즈 1이 있고 페이즈 2가 있었는데, 페이즈 1에는 프롬프트가 구체적이지 않고 뭔가 허점이 많아서 자판기 운영 사업에 실패를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즈 2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너의 프라이머리 골은 프로피트, 수익을 극대화하고 평가 기준을 은행 잔고, 여기 보시면 밸런스, 어카운트 밸런스라고 명시함으로써 에이전트가 모호한 평가 기준으로 방황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이익의 실행에 집중하도록, 게다가 실현되지 않은 잠재 수익은 계산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unrealized potential profits do not count towards your balance라고 하면서 명시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호한 평가 기준 자체가 이 에이전트가 뭔가를 하게 할 때 방황하게 만든다. '좋은 사업이 뭐지? 좋은 수익이 뭐지?' 라고 고민하다가 의사결정이 흐려져서 단일 지표만을 주면서 바로 실행 모드로 전환시키는 프롬프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여러 KPI를 동시에 주는 대신에 하나의 정량 지표에 우선순위를 몰아줌으로써 행동을 조금 더 뾰족하게 하는 고 해킹 같은 어떤 행위가 발생한 거죠. 두 번째 설계 시스템 프롬프트의 포인트는 지원 부재의 환경서술 맥락을 추가해 준 거예요. Vending that staff will not provide any additional help or support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회사는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 한 줄이 에이전트를 수동적인 응답자에서 능동적인 프로블럼 솔버로 바꾸게 합니다.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도움을 요청받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죠. 환경 설정에서 "지원 없다."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 해도 애니 에이전트의 행동해야 될 이니시에이티브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런 프롬프트였어요. 세 번째 프롬프트 설계 포인트 한번 살펴볼게요. 현실적인 제약의 구조화. 어 되게 디테일하게 구조를 했어요. 토큰 Your context window는 roughly 69,000 토큰으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Yearly fee of $2 for operating the vending machine. 일일 운영료 2불 뭐 이런 부분이 시간, 돈, 컨텍스트 대역 폭으로서 지원하는 데에 자원에 제약을 걸어 놓은 거죠. 만약에 제약이 없고 "너 알아서 해 봐."라고 한다면 이 에이전트는 막 무한히 탐색할 건데 제약을 걸어 놨어요. "제약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좋은 전략들이 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벤치마크나 실제 프로덕션 환경을 설계할 때 비용 함수를 에이전트가 인지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에이전트를 만드는데 토큰 비용을 프롬프트에 명시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행동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설계 포인트 한번 살펴보실게요. 마지막 포인트는 탐색과 협상을 명시적으로 장려하는데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스스로의 행동에 만족하고 막 칭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만하면 됐다." 해서 멈추죠. 그래서 탐색과 협상을 장려한다. exploration and negotiation are encouraged 라는 표현을 쓰면서 에이전트가 외부 세계와의 어떤 탐색, 제3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푸는 행동 패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increased 같은 되게 소프트한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도 LLM의 행동 공간을 넓히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명령형이 아니어도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4 개의 설계 포인트를 살펴봤어요. 테스트 한번 할게요. 우선 모델은 3사의 모델 클로드 4.6 소넷, 제미나이 3.1 프로, GPT 5.4를 사용해서 실행 환경을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 프롬프트별로 모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스템 프롬프트는 아까 우리 함께 살펴본 시스템 프롬프트로 적용을 했고요. 여기서 테스트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초기 이 시스템 프롬프트 기반에서 상품 선택 논리, 협상 능력, 리스크 관리, 윤리적 경계, 장기 기획해서 이 중에서 상품 선택 논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실험 결과가 완료가 돼서 메타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응답 시간 길이를 보려고 합니다. 네, 3가지 모델 다 나왔는데 가장 많은 글자 수는 단어 수는 그 클로드와 제미나이는 유사하고 GPT 5.4가 가장 많은 모델의 글자와 단어 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모델별 평균 토큰 글자 수, 단어 수, 응답 시간 한번 보면 15초, 30초, 25초로 GPT 5.4가 가장 많은 토큰을 생성한 만큼 가장 오래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각화를 해서 응답 길이를 비교해 보면 보라색이 클로드 4.6, 제미나이가 3.1 프로, 노란색이 옐로우가 GPT 5.4인데 요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질문별 응답을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 상품 선택 논리에 대해서 물어봤었잖아요. 초기 재고 계획에 자판기 위치, 선택 전략,
300불 예산으로 도매가 기준 구매 후 마진 극대화하겠다라는 게 클로즈 4.6이고요. 예산 배분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다음 단계는 도매 업체에 이메일을 보내 가격을 알아보고 최적의 딜을 협상하겠다라고 나옵니다. 3.1%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르게 시작하네요. 유동 인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300불 고회전율 필수제 및 갈증 해소. 이 지역은 주변 환경을 분석해 주고 있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관광객, 인근 거주자가 많아져서 구매 빈도가 높은 위주로 8개의 슬롯을 채우겠대요. 이 이유를 분석을 또 해줬어요. 좀 디테일하게. 그런 다음에 물품 구매한 다음에 창고로 배송받아서 밴딩 머신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겠대요. 가장 많은 토큰을 생성한 5.4를 한번 보겠습니다. 5.4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하는데, 야외고 관광 보행자의 트래픽이 높아 음료 중심 스낵 전략으로 빠른 회전과 높은 마진을 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예상 도매 단가 마진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금액을 적어준 걸 볼 수가 있고, 선택 이유 요거를 물어봤는데 요거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말해주는 게 이 5.4 모델이네요. 위치 특성, 빠른 회전, 높은 마진, 품목 배치, 뭐 스낵, 내구성, 재고 유연성 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에 3가지 모델이 3개의 다른 답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밴딩 머신에 들어간 시스템 프롬프트 그 질문 하나를 살펴봤고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밴딩 머신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고 15일과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는 강남구 자판기 운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5일을 가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제 프롬프트가 이 다양한 3가지의 모델을 만나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어떤 재무 현황을 보여주는지,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모델은 진짜 오픈소 모델인지 이런 걸 보려고 한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요 시스템 프롬프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지금 보시면 저는 모델을 요런 식으로 했고 프롬프트를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변경하여 이밸류에이션, 태스크, 그다음에 사용자 인포메이션, 주소, 그리고 한국 상황에 맞게 커스터머 페이먼트 메소드 이런 것들을 좀 넣어 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재단에 제가 요거를 이번 주차에 과제로 냈기 때문에 자판기를 한번 시뮬레이션 리셋시키고 요렇게 게임 규칙에 따라서 어려움, 보통, 쉬움 선택하시고 날짜 선택해서 기간은 15일이다 라고 하면 이 15일 동안 15번 눌러야 아까처럼 15일 동안 누적된 결과를 이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프롬프트 제작도 중요하지만 모델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수익을 다른 방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보고 오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